이 자리에 학생들의 연구를 직접 소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신 연만희 이사장님과 연태준 부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팀 발표를 앞서서 프리젠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프로그램에 대해 인텐스하게 설명을 한 뒤에 기획주제 팀 그롤라베프의 팀장인 권유진 학생이 소개를 하고요. 이어서 브레인 일렉트릭과 페이스메이커 진형우 학생과 하용진 학생, 곽태현 학생이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에 대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수학습개발원의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현재 14회 CCP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먼저 소개드리자면 제 이후에 바로 발표할 팀은 기획주제팀으로 SCI 평가 정보와 연계되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두 팀은 자유주제팀으로 본교 전임 교수님께서 지도를 맡아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14회 CCP 프로그램의 목표는 학생들의 창의적 상호력을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자유주제로는 10팀, 기획주제로는 12팀, 총 130명의 학생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획 주제에 대해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기업에 계신 분들이 본 프로그램의 기조인 ESG에 대해 맞춰서 연구 주제를 제안해 주시면 학생들이 그 연구 주제에 연구 계획서를 써냅니다. 그래서 기업 담당자께서 심사하셔서 선발된 팀의 경우에는 1년간 기업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올해 참여한 기업은 6개 기업이며 총 12개 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제 14회 CCP 프로그램의 변경된 기조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13회 CCP까지는 유엔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기조로 학생들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면 올해 기조를 ESG로 확장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측 포스터 하단에 잘 보이실지는 모르시겠지만 네,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 아래 보이는 ESG의 10가지 테마 중에서 한 가지를 연구 주제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안내하였습니다. 네, 현재 저희 프로그램의 운영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6월 3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고요. 1차 연구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이번 달 내에 진행할 예정이며 진행 일지와 중간 보고서 등을 통해서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연만희 연구기금을 지원받아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처음 인사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네, 기금 활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학생들이 직접적인 지원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학생지원부의 진리장학금이 전부였습니다. 이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행사 경비로 예산이 사용되었고 학생들이 유의미하게 느낄 수 있었던 지원들은 없었습니다. 네, 올해 연구기금을 지원받게 되면서 네, 학생들에게 교내 자문기회 혜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물론 지도교수님과 자문위원님들의 자문 역시도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연구 과정 중 많은 챌린징한 과제들에 직면했을 때 자문 등 컨설팅을 받게 되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 학생들의 연구 결과가 보고서 제출로 그치지 않고 결과물을 확산하고 환류할 수 있도록 논문 게재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논문 게재 확정 시에는 네, 연구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본 연구가 CCP 활동 지원금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사 표기를 달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전문가 초청 워크숍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에는 전문가를 모셔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는데요. 학생들의 니즈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구 관련 연사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 역시도 연구기금을 통해서 새롭게 개설한 부분인데요. 내용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 함양을 위해서 심층 클리닉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직 학부생들은 연구 방법과 결론 도출 과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 역량 강화와 연구 성과 도출을 독려하는 지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은 중간평가와 자문비입니다. 그동안은 최종 평가에 한해서만 전문가가 심사를 해주셨는데요. 올해 연구기금을 지원받으면서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네, 간단히 설명을 마쳤고요. 이후 CCP 프로그램에 대해서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세 팀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주제 두 팀의 발표 후에 자유주제팀의 발표를 마지막으로 CCP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나오시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제14회 CCP 참가팀 그롤라베프의 팀장 권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팀은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지속 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SG라는 기조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 사이 저희의 시선을 끄는 것은 SCI 평가 정보의 기획 주제인 소비자 환경지수 개발이었습니다. 기업 중심의 환경평가 방안은 있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환경적인 소비를 하는지 평가할 도구가 없다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여 소비자 환경지수의 개발이 어떻게 하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필요성, 그다음에 수행 방법, 진행 상황, 그리고 이 연구 결과의 활용 가능성을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환경부와 SCI 평가 정보의 예시에서 보시다시피 현존하는 환경성 평가는 국가나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주를 이룹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개인들은 자신의 소비 생활이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부상하는 ESG 패러다임 속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평가를 넘어 개인의 소비가 얼마나 환경 친화적인지 평가하는 방법이 구축된다면, 즉 친환경 소비 형태가 정량적으로 수치화된다면 소비자들은 나의 총 소비 가운데 친환경 소비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다른 소비자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친환경 소비를 실천하는지, 나아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제조, 유통, 그리고 판매 등 각각의 단계에서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어떻게 연구를 진행해야 할지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선 소비자 환경지수 개발을 위해서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분명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거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비자 개인에게 알맞은 환경지수를 제공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소비자 환경지수가 기존의 환경지수나 친환경 인증제도와 차별성을 갖출 수 있게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는 기존에 지금 있는 환경 인증 마크를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품목별 가중치를 부여할 때 소비자 물가지수의 대표 품목 또는 생활 물가지수의 품목을 참고하는 방안을 취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팀은 총 4번의 회의를 통해 주제를 구체화하였고, 지수 개발에 필요한 소비 데이터를 제품의 품목별로 분류하고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소비 활동의 범위와 정의, 데이터 수집 및 가공 방법, 그리고 새로운 소비자 환경지수와 기존 환경지수 및 평가 제도와의 차이점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데이터 과학에서부터 환경과학, 지속 가능성 등 고려해야 할 범위가 무척이나 방대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이제 진리 장학금과 더불어서 전문가 자문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해 주셔서 이제 덕분에 걱정과 고민을 좀 한껏 덜어낸 채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진행에 필요한 다음의 내용으로 지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소비 영역의 범위와 데이터 수집 방안 등 지수 개발에 고려해야 할 부분과 갖가지 논점들을 중심으로 팀 스터디를 진행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섭외하여 우리 연구의 방법론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 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의의를 짚어보며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비자 개인을 평가할 수 있는 환경지수의 변수를 계산하고 지수를 산출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환경성 평가에 필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선행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팀은 소비자 환경지수를 개발하는 것에 나아가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환경지수와 친환경 소비활동 현황 및 갖가지 녹색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을 기획하고자 하는데요. 소비자 환경지수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친환경 소비 정도를 다른 소비자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자신이 구매한 상품의 녹색 경로를 쉽게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로 도출된 변수 산출 모델 및 데이터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친환경 소비 정도에 따라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고 환경 지수와 다른 사회 문화적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는 등 학술적으로 다양한 연구의 밑거름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 결과는 자신의 소비 행위로 인해 산출된 환경 지수를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친환경 소비 수준과 정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성장한 환경의식을 바탕으로 친환경 소비 트렌드를 이끄는 일명 그린슈머들은 자신의 소비를 소비자 환경지수를 통해서 수치로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생산되고 유통되었는지 명확하게 그리고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점수나 등급으로 명목화된 자신의 환경지수를 높여가면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 그롤라베프의 연구 진행 및 계획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권유진 학생은 어느 전공이 뭔가요? 저는 전공 심리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예,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19학번입니다. 19학번이요. 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지금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소비자들, 좀 우리 동료 학생들은 얼마나 이게 좀 막연한 질문이긴 한데, 권유진 학생은 관심이 있으니까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네. 우리 동료 19학번, 20학번 학생들, 고려대학교 학생을 국한을 한다면 몇 퍼센트 정도가 이러한 연구인 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린 컨슈머. 이제 저희도 계속 회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렇게 소비자 환경 지수를 개발을 해서 제공을 했을 때 이제 일반 청년들이 얼마나 소비를 할지 또는 친환경 소비에 정말 관심이 있는 그런 마니아층이 소비를 할지 그 연구 대상을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환경 지수를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분들까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될지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학번을 여쭤봐 주셨으니까 저희 또래 나이들 친구들의 경우에는 우선 친환경 소비를 일단 가치 소비로 인식하고 최대한 실천하려는 방안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이러한 가치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학우들이 많았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19년에 취임했기 때문에 같은 학번이라서 관심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좋은 연구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팀 브레인 일렉트릭의 일원 진형우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전기적 생체 신호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고령층이나 장애인들의 일상에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안경의 연구,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메타버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AR 메타버스 글래스의 활용성이 무척이나 낮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상현실, 증강현실의 이점을
일반인뿐만이 아닌 사회적 약자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에 필연적으로 장애인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우리만큼 기술 발전의 초점은 그 목적이 금전적 측면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저희 팀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들이 사회에 쉽게 적응하고 어우러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메타버스라는 무기가 그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는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만약 메타버스의 증강현실을 그들에게 눈과 손이 되어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접목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용자가 특정 물체에 수행하고자 하는 태스크가 존재하고 복잡한 조작 없이 그 물체를 응시하기만 하더라도 이 물체의 가벼운 작업이 수행되어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과 환자들의 일상을 매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연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이 제가 안구전이도 센서를 부착하고 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처음에 저희는 EEG라고 불리우는 뇌전도 센서를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팀을 선정하고 매틀랩이라 불리우는 신호처리 어플리케이션에 뇌와 관련한 데이터 샘플로 실험을 하였으나 뇌가 두개골로 쌓여 있어 전이가 매우 낮게 측정되고 잡음이 많이 섞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보다 정확도가 높으며 상용화가 가능한 생체 신호를 고안하다 뇌 신호에서 일부 증폭, 전이 되는 안구전이도 센서인 EOG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뇌전극 신호의 약 1000배로 측정이 용이하며 사용자가 특정 부분을 응시할 때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2차원상의 점 형태로 표현하도록 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차원 공간에 놓여있는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센서가 한 가지 더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신 영상이 좌우로만 움직이는 초음파 센서를 저희가 제작한 영상인데 사용자가 바라보는 지점으로 초음파 센서가 이동하여 사용자와 물체 간의 거리를 데이터로 추출해 3차원 좌표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3차원 좌표로 얻어진 점을 컴퓨터 비전이라고 불리우는 인공지능 기술로 어떠한 물체인지 인식하고 이 물체의 형태와 작업의 종류를 실시간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EMG라 불리우는 근전도 센서나 앞전 센서를 이용하여 아주 작은 힘이 증폭되어 로봇의 팔이나 드론 등을 조종하고 3차원 좌표상에 있는 물체를 운반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입니다. 현재 연구는 단순히 물체를 집어오는 정도에 그치겠지만 이 연구가 저변합되어 농어촌의 생산력 증대에도 많은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EOG 센서와 초음파, 라이더 센서의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이시는 동영상은 초음파가 3차원상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3D 프린터로 구동부를 제작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대략적으로 도식화한다면 사용자가 왼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오른쪽의 사물을 바라보고 글래스 내의 센서들이 이를 인식하면 로봇의 팔 또는 드론이 해당 좌표로 이동하여 사용자에게로 가져오게 됩니다. 기존의 외국계 대기업 G사에서 만든 글래스와 비교한다면 저희 글래스는 고령층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둔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3차원 좌표를 생성해내는데 기존의 G사는 3D 뎁스 카메라를 사용해서 약 120만 원에 육박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반면 저희는 특수 목적을 위한 글래스로 제작하여 약 97%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3차원 좌표를 생성해낼 수 있다는 차별점을 저희는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진리장학금과 재단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이용하여 센서와 장비를 구매하였으며 추후로 지급되는 금액들은 로봇과 드론 등을 제작 구매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카이스트 메타버스 대학원과 생체 의료기기 회사인 피지오랩의 자문료로도 일정 부분 사용될 것입니다. 추후에는 학회지 등재와 특허 출원을 거쳐 벤처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는 것까지 저희 팀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두되던 ESG에서 저희는 소셜 부문, 그중에서도 인권의 스페셜티를 두고 연구하고 있으며 이 연구가 다양한 성별과 연령층이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 그들의 인권을 증대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단연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발표자한테 똑같은 질문 해도 될까요? 전기전자공학부 소속이네요? 예, 맞습니다. 학번은 어떻게 되십니까? 17학번입니다. 17학번. 예, 군대 갔다 왔고요. 예, 갔다 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언제부터 이거에서 관련된 연구를 시작했죠? 예전부터 제가 이제 뇌에 관련한 연구에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왔고 현재도 지금 대전에서 카이스트에서
그 인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이러한 장비를 만들어 보기 시작한 거는 이 CCP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이 기술은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예, 어떻게 보면 작용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스타트업은 창업은 언제쯤으로 생각을 하세요? 빠르면 내년, 늦으면은 3년 내로는 창업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같은 팀원들도 같이 팀이 돼서 창업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같이 뜻이 있는 팀원들을 예. 같이 얘기를 해보고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통계학과 학생이 한 명 들어가 있는데 그 학생은 어떻게 조인하게 됐죠? 다시 한번, 통계학과 학생이 한 명 있는데 예, 나머지는 전부 다 전기전자공학부인데 예, 맞습니다. 그 학생의 역할 또는 그 학생이 이렇게 조인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전에도 CCP를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정말로 이제 그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그 여러 커뮤니티에도 많이 올려보았고, 그러면서 학생들과 직접 이제 전화로도 해보고 이제 직접 만나보면서 이 통계학과 학생은 그 뇌 관련한 대학원에서 고려대 뇌공학과 대학원에서 현재 인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학생과 얘기를 나눠보고 같이 함께 팀원으로 예. 일하게 되었습니다. 뭐 카이스트하고도 같이 하고 하는데 우리 고대 내에서도 메타버스나 관련되는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이나 관련되는 대학원생이 있을 테니까 뭐 바깥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하는 것도 물론 좋은 것이지만 내부에서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 페이스메이커입니다. 네, 저는 팀 페이스메이커 팀장 전기전자공학부 18학번 하용진입니다. 저희 팀의 프로그램 주제는 구급차의 응급 환자 이송을 돕는 자율주행 드론 시스템 구축입니다. 네, 저희 주제는 ESG 중에서 S, 소셜 부문의 인적 자원, 그 안에서 건강과 안전에 속해 있습니다. 네, 일상에서 이렇게 구급차가 1분 1초 총각을 다투면서 달려가는 모습을 종종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16년에 구급차 교통사고가 약 329건으로 이거는 구급차 보유 대비 사고율이 24.3%였습니다. 이는 국내 등록 자동차 대비 교통사고보다 약 30배 이상 높은 수치였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구급차는 일반 차량보다 이렇게 급하게 달려가기에 사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통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119 구급차 교통사고는 절반 가까이가 교차로에서 발생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그 다음 경찰의 사이카 지원 등을 통해서 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안전성이랑 경제성 부분에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구급대원의 보호장치가 부족한 셈입니다. 한편 드론은 현재 교통 분야에서 교통정보 관찰 및 수집, 이렇게 간단하고 제한적인 역할만 여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페이스메이커는 이렇게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드론을 통해서 이 드론이 빠른 주행 속도를 가지고 있기에 응급 상황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을 통해서 교통정보 제공 및 차량 통제 등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기계공학부 17학번 곽태현입니다. 네, 저희가 자율주행 드론 시스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교차로에서 구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체 구간에서 방해 차량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드론을 바로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 먼저 수치화 및 모델링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먼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쯤부터는 드론을 직접 제작하고 실험할 예정이고 내년 1월쯤부터 최종 논문을 작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프트웨어 팀, 하드웨어 팀, 디자인 팀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눠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비교해서 자문비 지원이 많아진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먼저 국토교통부와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드론과 관련한 규제 그리고 도로교통법 관련해서 자문을 받을 예정이고, 아트워스사라는 곳에서는 안전도 수치화 모델링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CCP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이제 추가 연구까지 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요. 국내외 학술지에 연구를 투고하고 논문 게재가 확정되면 연구비 지원 혜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도 저희는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의 이제 최종 목표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구급차의 위치와 진행 방향을 안내해주고, 이로써 일반 차량 운전자의 신속한 준비와 양보 운전을 장려할 것입니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구급대원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희의 실험을 통해서 실효성과 안전성이 검증이 되면 드론의 현장 투입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래도 드론을 도심 속에서 저고도로 운행하는 데에는 제도적인 장치와 안전성 검증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이제 자문도 구하고 저희 스스로 고민을 통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구급대원의 역할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서 구급대원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상 팀 페이스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지금 주제는 그 팀원이 여러 명 있을 텐데 두 분인가요, 팀원이? 아닙니다. 팀원은 전기전자공학부 5명에 기계공학부 네. 2명, 그리고 디자인조형학부 1명 있습니다. 예, 토론을 거쳐서 이러한 주제를 얻었나 아니면 누구의 개인의 아이디어인가요? 네, 제가 구급차를 잠깐 운전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때 이제 신호를 무시하고 좀 달리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사거리를 지날 때 옆에 오는 차가 이제 신호를 못 듣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무서웠었는데, 그때 경험이 생각이 나서 이 주제를 떠올리게 됐었습니다. 어디서 어떤 인연으로 구급차를 운전할 수 있었죠? 아르바이트를 했나요? 제가 군대에서 그 운전병이었는데 아. 구급차 보직을 받아서 운전했었습니다. 네, 군대 가는 게 도움이 되죠? 네,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논문을 써서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연구비 지원 혜택을 받고 싶다 했는데 그 연구비를 받으면 뭐에 쓰려고 왜 이 연구비에 눈독을 들이죠? 사실 저희가 여기 진리장학금으로는 드론을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드론 가격이 생각보다 천차만별인데 그런 비용을 조금 연구 지원비를 받아서 드론이 이렇게 프로펠러를 통해서 날다 보니 기상도 영향을 많이 받고 하는데, 요즘에 비가 오는데도 드론이 뜰 수 있게 드론의 재료를 이렇게 약간 재료 잘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드론이 좀 가격이 많이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이게 가설이 맞는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과정에서는 드론을 데모 버전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설이 맞다면 저희가 이걸 또 더 강화해서 드론을 좀 비싼 드론을 사서 할 예정입니다. 예, 뭐 이 연구가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계획하는 연구를 완성하는 데까지 얼마의 연구비가 필요한 것 같으세요? 대략적으로? 한 드론이 저희가 생각한 거는 100만 원 이내로 일단 생각했는데 지금 추가적인 연구를 할 때는 총 합 금액에서 한 250에서 그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0만 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연구를 게재를 했을 시에 저희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그 예산에 맞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아까 CTL의 신 선생님 이 세 개 팀이 지금 하고자 하는 연구가 완성되는 데까지 얼마나 연구비가 더 필요한지를 좀 알아보셔서요.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실패하면 물어내는 걸로 하고 네, 알겠습니다.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